안녕하세요. 안과의사 염동주입니다. 원장님, 저 얼마 전에 수술반 팀장님을 만났는데 스마일 라식 도중에 레이저가 나가다가 석션이 풀렸는데 원장님이 그대로 수술을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석션 로스가 대체 뭔가요? 저희가 석션 로스를 설명하기 전에 PI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눈과 레이저 장비를 연결해주는 그 장치인데 혹시 PI 하나 있으면 줘보실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P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스마일 수술이 비싼 이유가 이 PI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새로운 PI를 하나 제가 개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네모난 부위의 아래쪽에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구조를 통해서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있으면 레이저 장비가 쭉 내려와서 눈과 이 레이저 장비가 고정이 됩니다. 이때 음압이라는 힘을 통해서 안구를 쫙 빨아당기면서 고정을 하게 되죠. 레이저가 조사가 되는데 레이저가 조사가 될 때 갑자기 이 석션이 예상치 못하게 풀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석션 로스 됐다, 아니면 석션이 브레이크 됐다, 석션 로스, 석션 브레이크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럼 석션 로스가 왜 나타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좀 흔한가요? 흔하진 않죠. 우리가 보통 한 1%의 확률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긴장하게 되면서 눈에 힘을 주게 되면서 이렇게 석션이 풀리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스마트 라식을 하는 아토스 장비의 경우에는 기존 있는 장비보다 흡입력을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높고, 그리고 각막의 모양에 맞는 소모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장비에 비해서 이 석션 로스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석션 로스가 나면 수술 방법을 아예 변경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수술 방법을 반드시 변경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레이저가 조사가 될 때 맨 밑에는 아래층에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위층에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각막 상피에 조사가 되는데, 만약에 레이저가 나가기 전에 석션이 풀렸다 이럴 경우에는 레이저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냥 레이저를 진행해도 됩니다. 다시 잡아서 처음부터 레이저를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레이저가 진행 도중에 레이저가 풀렸다라는 경우에는 정확히 다시 레이저를 조사를 한다고 해도 기존에 했던 면과 정확하게 레이저가 진행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각막 실지를 통한 스마일 수술을 포기하고 각막 상피로부터 교정하는 라섹이라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되고 변수가 없을 텐데, 여기서 문제는 이 스마일 수술을 받는 분들은 이 라섹 수술의 통증 때문에, 라섹이 아프기 때문에 이 스마일 수술을 받는데 내가 스마일을 못 받게 된다면 굉장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어떻게 다시 스마일 라식으로 진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과연 어느 단계별로 레이저가 멈췄을 때 그대로 레이저를 스마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면의 레이저가 다 조사가 되고 그 다음 사이에 이렇게 레이저가 섰을 때는 제가 최근에 이 아토스 업데이트된 레이저 소프트웨어가 아래쪽, 위쪽, 그리고 각막 절개창 이 세 가지를 다 따로따로 레이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 또는 두 면이 완벽하게 레이저가 되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남은 면만 레이저를 조사하기 때문에 스마일로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 이 환자 케이스는 제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서클렌즈를 오래 껴서 흰자, 검은자 사이에 신생혈관으로 인해서 검은자 각막에 결막이 자라나와가지고 각 결막 변성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으로 봤을 때 이 공간이 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분께 이런 신생혈관 때문에 아마 저희가 석션을 유지하고 레이저가 조사된 과정 중에 환자분이 어떤 힘을 많이 주거나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이 석션이 풀릴 수 있다라고 제가 수술 전에 강하게 주의를 드렸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아래쪽 할 때도 조금 이렇게 불안했습니다. 환자께 주의를 잘 했지만 어쨌든 그 공간에 뜬 부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절하면서 하려고 했지만 위쪽에 레이저 조사할 때 석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여쭤봤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통상적으로 저희가 라섹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라섹을 하실 거냐 아니면 스마일로 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환자분이 단호하게 가능하면 저는 스마일로 수술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그때 판단을 했죠. 근데 최근에 이 아토스 장비의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누웠을 때 돌아가는 이 회선의 축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그럼 그 축만 맞춰주고, 그리고 저희가 석션을 걸 때 이 에너지 바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높이의 바가 있는데 이 높이의 높낮이를 맞춰주면
그대로 중간에 멈췄던 레이저를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완벽하게 이제 스마일 수술을 마쳤고요. 다행히 그 다음날 시력도 1.0으로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레이저가 조사가 됐는데 이 레이저가 맞지 않다면 또 다른 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레이저가 조사되는 과정 중에서도 또 다른 면이 만들어지지 않는지를 잘 보았고 위쪽을 조심스럽게 분리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시력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라섹으로 재수술을 하지만 이렇게 아토스의 보존된 기능을 통해서 레이저가 중단이 돼도 환자분이 어느 정도 속도만 해주면 다시 스마일을 통해서 안전하게 시력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최근에 업데이트된 아토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래도 석션로스가 안 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요. 원장님만의 뭐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 저만의 영업 노하우인데 스마일 수술을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런 안과 선생님께 도움이 된다면 제가 꿀팁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스마일 수술이 심리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전. 예를 들면 아무리 레이저가 빠르게 조사가 되고 수술을 잘하는 원장님 수술을 하고 건강한 내가 구조를 가졌더라도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정말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여쭤보는 게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이제 MBTI를 통해서 제가 파악하고 그리고 제가 진료할 때 충분한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 호응을 가지는지 환자분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순간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녹색불이 보였다가 녹색불이 사라지고 그리고 수술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때 중요한 거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저만의 노하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가 수술을 잘 리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저가 잘 진행이 될 때 중요한 게 눈의 크기와 그리고 안와의 깊이, 이게 특히 이게 눈썹 위에 이게 눈두덩 여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가 안검 하수구 꺼낼 때 이 눈썹 들어올리는 근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레이저가 나가는 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에 근육의 긴장도를 푸는 방법, 그리고 아무래도 PI가 이렇게 수평이 있으면 눈이 수평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환자의 머리와 또 턱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턱을 드는 분도 있고 턱을 낳는 분이 있고 또 옆으로 이게 좌우나 위아래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레이저가 조사가 될 때랑은 그 수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와 턱을 잡으면서 이런 수평을 잘 유지하는 게 두 번째 팁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환자분께서 이 수술에 신경을 쓰는 게 실은 방해밖에 안 됩니다. 환자분은 이 수술에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마음을 릴렉스 할 수 있도록 환자분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좋아하는 생각들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작전을 좀 잘 서로 세우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이 스마일 수술의 성공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못하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눈수술을 받고 싶은데 너무 무섭다 이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겠죠. 이 안과에서 염동주를 찾아오시면 될 텐데 제가 또 잘 환자분의 긴장을 좀 완화시키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 찾아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석션이 풀릴까봐 스마일 수술을 못 받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시 스마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웬만하면 스마일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게 정말 안 된다면 또 라섹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상담과 그리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시면 아마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안과의사 염동주였습니다. 안녕. 혹시 PI 하나 있으면 줘보실래요? 라고 해서 이렇게 던져. 이렇게 받을게요. 혹시 PI 하나 있으면 줘보실래요? 제가 아이고. 혹시 PI 하나 있으면 줘보실래요? 제가 설명을 좀 다시 위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던져봐요. 위로.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혹시 PI 하나 있으면 줘보실래요? 제가 한 번만 다시. 이거 그냥 합법적으로 원장님 괴롭히는 것 같은데 한 한 10번 다시 할까요? 혹시 PI 하나 있으면 줘보실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할까요? 이거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PI 하나 있으면 줘보실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술을 사실 받았는데 석션 자체가
안 걸렸던 기억이 있어서 아, 너무 긴장해서 원장님한테 받았으면 아마 한 번에 석션을 하지 않았을까.